네, 중국 주식시장 최근에 30% 정도 가격 조정을 받았는데요. 주말 동안 나왔었던 이 중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다소 인위적이다, 뭐 이런 평가도 있긴 하고요. 또 하단을 지지하는 정도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일단 오늘 7.8% 강세로 출발했던 중국 증시. 자, 이제 변동성을 그래도 좀 마감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좀 안정적으로 또 투자가 가능할 텐데요. 자, 오늘 KDB 대우증권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용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우증권 이지용입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작년 중국 발전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환경보호정책과 대표적 수혜업종으로 꼽히는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석탄발전 에너지 절약 및 배기가스 배출 표준이라고 불리는 이 정책은 오늘 2020년까지 중국 화력발전소의 배기가스 오염물 함량을 2억 킬로와트 수준인 천연가스 발전소 배출 표준으로 낮추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보호 정책에 따라 신설되는 초저 배기가스 처리 시장은 현재 화력발전소 시장의 평균 단가가 1킬로와트당 250위안인 점을 감안하면 총 500억 위안 규모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정책에 따른 기존 및 신규 발전소의 시설 확충 그리고 설비 업그레이드에 따른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업계 선두기업 및 배기가스 처리에 종합적인 일체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해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업체 중에 초저배기가스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오늘 소개해드릴 용정환경보호라는 기업과 그리고 비달환경보호 두 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향후 이런 정부의 환경보호 정책에 따른 수혜를 독점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중국 환경 보호를 주목해보자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동안 헬로우 차이나에서 그런 어떤 모멘텀과 이슈를 가지고 종목으로 접근을 많이 해봤는데 오늘 말씀해 주실 종목은 저희가 처음 접하게 되네요. 용정 환경 보호라는 기업인데요. 배기가스 얘기를 해주시는 거 보니까 어떤 그 배기가스로 나오는 그 유해 물질들을 좀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있을까요? 어떤 기업인지 좀 소개를 부탁해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먼지를 제거하는 소위 집진기라고 불리는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1998년 설립되었고요. 그리고 지난 2000년 상해거래소에 상장되었습니다. 말씀드린 집진기, 그 먼지를 제거하는 장치를 설비하고 있는데 해당 부분의 전체 매출의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량과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중국 내 1위 업체입니다. 현재 유럽과 남미 등을 포함한 약 30여 개 국가에 수출을 하고 있으며 고객군은 주로 화력발전소와 그리고 철강산업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 2003년 이후 이산화황을 제거하는 탈황과 이산화 질소를 제거하는 탈질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하며 배기가스 처리의 일체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주로 사업 영업인 집진기 부분은 전통적인 정전기 방식의 전기 집진기를 포함해서 매연을 통과시켜서 매연을 걸러내는 포대식 집진기, 그리고 저온 여열을 이용한 습식 집진기 등 다양한 방식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 부분은 매출 총 이익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58% 정도로 수익성이 높다는 장점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탈황과 탈질 부분의 설비에 대한 부분은 작년 중국 정부에 대한 환경보호 정책의 시작과 함께 배기가스 처리의 일체화 서비스를 요구하는 기업이 많아지며 급격하게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탈황 탈질 설비의 수주 금액은 전년 대비 약 30% 이상 증가하면서 동사의 전반적인 실적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익성 개선 추이 또한 긍정적입니다.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밸류체인을 보유한 덕분에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또한 전체 비용의 50% 이상을 처리하는 강제 가격이 지난 1년간 26% 이상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비용 절감에도 기여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중국의 환경 보호가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보셨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오늘 이렇게 집진기와 탈황 탈질 설비를 제작하는 업체를 소개를 해주시는데요. 근데 이 환경 보호를 위해서 사실 다양한 방법이 쓰입니다. 이렇게 이미 그 연료 자체는 사실 유해 물질을 만들어내지만 이것을 배기가스 차원에서 좀 걸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제작하는 그런 제조하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또 아예 그냥 뭐 LNG 업체라든지 아니면 뭐 태양광 뭐 이런 식으로 아예 친환경적인 연료를 쓰는 그런 업체들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어떤 섹터를 좀 이렇게 나눠보자면 이 두 가지 가운데서 아예 그러니까 원인 자체를 좀 아예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그 연료 자체를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것과 연료는 좀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이것을 좀 바꿔주는 것. 어떤 게 지금 좀 성장성, 수익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그 대체 에너지, 말씀 주신 대체 에너지, 태양광을 포함한 대체 에너지 부분에서는 유가가 전반적인 상승 국면에 있을 때 아무래도 전반적인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 그런 들이 포함에 따라줘야지만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차이가 있는데요. 용정환경보호가 치중하고 있는 집진기 분야는 그러하는 반대적으로 이제 기존 설비에도 시설 확충을 통해서 수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당장 좀 시행할 수 있는 이미 그 나와 있는 어떤 설비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도 수요가 크게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해 주시네요. 뭐 둘 다 성장성이 있다고 보시는 관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기업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집진기, 탈황, 탈질 설비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KC그린홀딩스라는 기업 떠오르는데 어떤 한국 기업과 이 중국 기업을 비교해 주실 건가요? 네, 매출 구성 측면에서 아무래도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비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주 사업 부분인 집진기 분야는 우리나라 대표 철강 기업인 포스코의 시스템 통합 계열 자회사인 포스코 ICT에서 소규모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양사 모두 해당 사업 부분을 통해서 중국 환경보호 정책에 따른 수혜를 전망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매출 구성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 방면 관계로 절대적인 비교를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포스코 ICT는 작년부터 자체 개발한 산업용 전기 집진기를 중국 전역에 총 112대를 공급하면서 중국 시장에 진출하였고요. 올해는 공급 물량을 3배 이상 증가한 380대 규모로 추산하고 중국 내 집진기 매출을 약 1,000억 원대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용정 환경보호의 중국 내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과 그리고 중국 정부의 자국 내 기업 보호 정책에 따른 제약으로 인해서 단기간에 급격한 성장을 이루기에는 다소 제약이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가를 살펴보시면 용정 환경보호는 지난 6월 이후 증시 조정과 함께 하락하면서 현재 6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포스코 ICT는 지난 9일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이후에 저가 매수에 따른 반등에 성공하며 120일 이동평균선에 근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적을 살펴보시면 지난 3년 기준 성장성과 수익성 측면에서는 용정 환경보호가 다소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정 환경보호는 무려 41.6%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한 자릿수의 역성장을 기록한 포스코 ICT와는 다소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꾸준하게 8%대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용정 환경보호와는 대조적으로 포스코 ICT는 평균 4%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였고 ROE와 ROA도 마찬가지로 약 2배 이상 상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올해 실적 컨센서스에 따른 실적 전망을 보시면은 영업이익과 순이익 측면에서는 포스코 ICT가 높은 기저효과로 인해서 다소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양사 모두 과거 평균 대비 할인된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어 재진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없는 영역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EV 에비타는 지금 용정 환경보호가 월등히 좋은 수준인 거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EV/EBITDA 기준으로는 용정 환경보호가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25배로 전망되고 있고요. 포스코 ICT는 8.9배로 다소 이제 낮은 수준의 더 매력적인 수준의 영역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EV 에비타는 낮을수록 좋은 거군요. 자, 이렇게 봤을 때 포스코 ICT 지금 기저효과가 있어서 올해 영업이익 증가율이 또 생각보다 좀 높다는 점도 생각을 해보시고 PER도 역사적인 기준 대비해서는 절반 수준의 포스코 ICT도 거래가 되어 있습니다. 포스코 ICT가 중국 쪽 화력발전소에 이미 수출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 또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진짜 절대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연구원님 보시기에 포스코 ICT보다 용정 환경보호가 더 매력적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무래도 용정 환경보호는 중국 정부 정책에 따른 변동성이 조금 더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포스코 ICT는 저가 매수에 따른 조금 더 매력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용정 환경보호를 보실 때는 아무래도 중국 증시 전체에 대한 변동성을 어느 정도 감안하시고 재진입하시는 여부를 판단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변동성이 커서 증시 자체의 여건이 중국 쪽이 현재는 좀 좋지 않다 이 말씀도 해주셨네요. 그 변동성을 잘 활용하는 자만이 또 승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또 활용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또 변동성이 일어날지 중국은 워낙 크게 움직여서
좀 신중하게 대응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이 용정 환경보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020년까지 당장 이제 5년 안에 어떤 발전소들의 오염물 배출 함량을 좀 줄여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당장 이 5년 안에 이 용정 환경보호 같은 기업들이 급성장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보셨는데요. 투자 포인트와 전략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말씀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용정 환경보호 주가를 살펴보시면은 연초 이후에 중국 정부의 환경보호 정책에 따라 약 2배 이상 상승한 이후에 6월부터 증시 조정과 함께 하락하면서 현재는 연초 대비 약 8%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정폭이 확대된 7월 이후부터는 지수 대비 수익률을 약 5%포인트 정도 하회하기 시작해서 과매도 영역에 다소 진입한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고 있고요. 현재 올해 말 기준으로 16.6배의 PE에 거래되고 있어서 지난 3년 과거 평균 대비 약 60% 할인된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올해 두 자릿수의 매출 성장률과 18%대 ROE가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향후 증시 조정이 완화됨과 동시에 추가 상승 여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중국 증시를 살펴보면서 기업들을 이렇게 알아보면서 정말 뭐 마진 같은 경우나 성장률이 굉장히 뛰어나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증시나 종목에 이미 충분히 반영됐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가 한 차례 연출되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온 건데요. 일단 2배 올해 들어서 올라온 주가이긴 합니다. 용정 환경보호. 하지만 현재 주가는 PR 밴드 하단에 또 근접해 있어서 충분히 또 매수 관점으로 진입할 만한 포인트다라는 부분들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그 마진이나 성장률 차원에서 우리 기업이 상당히 좀 많이 부진했죠. 중국 기업에 비해서 많이 좀 비교가 안 될 만큼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또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중국보다 또 우리 증시가 더 매력 있게 보인다라고 보고 있는 전략가도 있어서요. 참 여러 가지 의견들이 혼재해 있는 변동성 구간, 방향성이 없는 구간 안에 있습니다. 정말 신중한 대응만이 좋은 또 수익률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전략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헬로 차이나 시간 용정 환경보호 알아봤고요. 저는 잠시 후 마켓 이마 기장에서 뵙겠습니다.